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 보니까 장중에 23만 8,500원 달성하고 나서 장대 음봉으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꽤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음봉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뭐 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 이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HPSP 지분 전량 매도?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큰 음봉을 내비친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한 거죠. 한미반도체는. 그로 인한 부분들로 음봉에 대한 부분들 이건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익 실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입니다. 일단은 그 차익을 누가 보냐는 거죠. 일단 그 차익을 보니까 개인 쪽에서 차익을 좀 강하게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 담아내고 있네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물량도 아직 나가지 않고요. 자, 일단은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일단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그걸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에서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사실 뭐 외국인 기관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금투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 자체의 성격이 뭐냐면 단기 주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의 성격,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중장기 포트를 강화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로 성격, 단기 베팅을 하는 경우도 강하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중장기 포트 강화가 좀 강합니다. 근데 금투 같은 경우는요,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명 좀 많이 알고 있죠. 프랍 트레이더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프랍 트레이더 쪽이 이 금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들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게 금융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금융투자가 지금 연 4거래일 넘게 한미반도체를 사고 있다. 자, 그럼 4거래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죠? 지금 보시는 것 같죠? 4거래일부터니까 지금 이때부터입니다. 자, 올라갈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금토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위로 펌핑이 들어와 줄 만한 어떤 무언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신고가를 달성을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신고가를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게 일단은 개인 투자자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는 크게 좀 달라진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4만 8,5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일부 차익이 나와주고 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요,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앞전보다 거래 대금들이 더 많이 터졌어요. 여기보다도 더 많이 터졌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의도적인 지금 수급이 들어와 줬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올해도 지금 기대가 짱짱하다라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쪽에. 자, 이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추세 깨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반도체 역시도 추세가 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급 역시도 일단 계속해서 찐으로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신규분들은 눌렸을 때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 추격으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공포에 매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총 5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HPSP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분 전량 매도 소식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나왔어요. 애프터마켓에서 크레센도 쪽에서 지분 한 10% 정도를 블록딜로 좀 매도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한미반도체도 동시에 일단은 지분 전량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1,100억 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이번에 확보를 했죠. 일단 이제 이 현금을 확보한 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그 자금이 HBM 장비 쪽 그리고 R&D 쪽으로 얼마나 재투입이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TC 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완공 목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신사 모멘텀 부분들이 올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일단 52주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을 단순히 볼 때는요, HBM 장비주로 묶기에는 일단 단계가 한 칸 더 위로 올라온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HBM 장비주를 넘어서서 전략적에 대한 전환점의 시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 한미 반도체를 보는 핵심은 돈의 위치가 바뀌는 그 시점, 그리고 그 돈이 본업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전환을 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HPSP 쪽 관련해가지고 전량 매각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HPSP 같은 경우도 울며 겨자 먹기죠. 굉장히 추세가 최근에 좋았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 크레센터 쪽에서 한 10% 정도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블록딜식으로 일단은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딱 이슈가 나오고 오늘 한미반도체도 전량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봤어요. 수익을 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어디다 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흐름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1월 7일 보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00억 원이라는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죠. 왜 지금이냐? 솔직히 HPSP 저가권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을까? 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뉴스가 주가에 즉각 반영된 이유는 저는 좀 명확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장비 업체에게 현금은 곧 시간을 앞당기는 무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요, 현금은 결국에는 설비, 증설, 그리고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납기 대응 속도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인 이 자금을 배당이나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TC 본더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는 그 실탄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HPSP가 지금 저가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지분 전량을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시기를 딱 놓고 보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HBM 뭘로 가고 있어요? 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TC본더 수요도 늘어나겠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더 증설을 시킨다라든지 혹은 이 수요에 대응이 안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또 고객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점유율이 뺏길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좀 중요해진 거죠. 같은 시기에 이제 HPSP 같은 쪽에서도 최대 주주 지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블록딜 이슈가 함께 거론이 됐어요. 크레센도 쪽에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걸 현금화를 한 거냐? 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쪽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HBM 후공정 수요가 다시 커지는 국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몸집을 키우겠다라는 선택으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겁니다. 결국 이렇게 커지니까 그 부분들의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본업 스토리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반도체 업황에서 작년 2025년 재고 조정과 그리고 정상화에 해왔다고 하게 되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증설이 다시 속도를 내는 구간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핵심 병목으로 지목이 되는 장비가 뭡니까? 바로 TC본더라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이 흐름을 전제로 해서 단순 라인 증설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 장기 로드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사에서 다시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팩토리 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장을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로드맵이 결국에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설비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증설 가속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올해부터.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팩토리 완공을 목표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HPSB의 지분을 전량 또 매각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들의 지금 수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는 이제 좀 놀래서 떻게 보면 좀 차익이 개인 쪽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회사에 좀 갑자기 뭐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의도심리 개인 쪽에서는. 근데 이제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뭐 메이저 측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수요가 커지니까 거기에 좀 대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지고 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요, 시장의 질문이 당연히 뭐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H뱅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까가 아니라 H뱅 그 다음 단계까지 준비된 장비사가 맞는지 그 시선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단기 실적보다는요,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 포지션을 먼저 반영을 하는 그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결국 본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팩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신사업 부분도 있었죠. 한미반도체는 1월 5일에 출시가 됐었던 EMI 쪽 관련한 실드 2.0X입니다. 결국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자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겨냥한 제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TC 본더를 제외를 하고 나서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신사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아직 규모를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긴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반도체 장비 외에도 그 다른 영역에서 기술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고객사 이 채택이라든지 실제 매출 인식이 확인이 될 때 아마 그 의미가 커지겠죠. 일단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의미만 부여를 하시고요. 매출 인식은 그 이후입니다. 고객사가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 매출이 실적이 찍힐 때 그때부터 이제 양방 트랙, 투 트랙 전략으로 간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밸류도 평가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볼 때는요,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는요, HPSB 매각으로 확보한 이 현금이 실제로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 경쟁력 강화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 꼭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으로 새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주와 생산 능력입니다. HBN 증설 국면에서 수주가 결국에는 생산 능력 확대가 함께 따라오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세 번째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화가 되겠죠. 결국 신사업이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테마를 주는 장비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테마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형적인 이제는 사이클 장비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이클 초입에서 몸집을 키우는 단계에 들어온 부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래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사이클 초입에서 몸집을 키우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뭐 미래를 쫓는 테마를 쫓는 장비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문집을 계속해서 키워올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전략이 만약에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도 그에 맞는 밸류를 찾아서 그 기준점 자체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리는 더 찾아가지고 또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후 일단 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영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